네, 10월 24일 금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오늘 우리 파트 2를 먼저 찍다 보니까 종목 얘기 좀 드릴 거 있었어요. 오늘 조금 늦게 찍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장이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하고 다시 외국인 다시 들어오고 개인들 예탁금 붙으면서 더 개인 유동성 붙이다 보니까 종목장이 되게 화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스닥 신고가 전에 등락을 좀 보면서 살짝 쉴까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에이펙 회담에 미중 회담을 확정을 시켜버렸어요. 아직 일주일이 좀 남긴 남았는데 이 타코타코 되면서 이 흐름들이 확정이 되니까 변수 트럼프와 정책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지게 변했죠. 자, 거기에다가 JP 모간에서 다음 주에 좀 큰 일들이 많습니다. FOMC QT 종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또 예상을 내놨어요. 그러면 정책 변수도 줄고 유동성까지 기대되다 보니까 증시가 더 약간 버블버블하게 수급들이 되게 활발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시아 1등으로 많이 올랐어요. 자, 정상회담 되면 미중도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시진핑과 또 그다음에 트럼프 만나는 한중 한미 정상회담 확정이 돼버렸거든요. 확정 오늘 됐어요. 그래 되면 관세라든지 그런 정치에 대한 기대가 살고 또 유동성과 수급이 되게 활발했던 오늘 우리나라 되게 밝았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종목이 좀 아쉬운 거는 몇 개로 쏠려서 가죠. 여기서 저는 바이오만 순서 딱 들어오면 금상첨화 같은데 저는 순서 들어온다 보지만 오늘 보시면은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전력 반도체로 또 빅머니나 수급장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거 여전히 빅스윙으로 잘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단타를 친다든지 재밌게 볼 수 있는 빅단타거리를 로봇 2개를 뽑아서 파트 2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어제는 파트 1 시황과 두 번째 파트 2 멤버십 좋아요를 진짜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꼭 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같이 한번 잘 정리하시죠. 세요. 우리나라 훨씬 셉니다. 살짝 쉬어도 되는데 물론 트럼프나 딴 흐름도 있었지만 상당히 강했던 우리나라 장이고요. 자, 중요한 매크로는 98.8달러 그대로고 10년물 금리는 3.99. 자, 유가가 좀 올라 있습니다. 유가는 물론 계속 국지전 다니면서 트럼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말 안 듣고 푸틴과 정상회담 결렬되다 보니까 다시 러시아 석유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유럽 같은 동맹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압박을 좀 느끼고 있을 텐데 어쨌든 61.3불로 유가는 좀 올랐고 또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 이쪽에 대한 관건이 좀 있죠. 아마 다음 주 FED에서 이래저래 뒤에서 붙을 만한 그런 안건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장은 버블링을 즐기는 구간이다. 구전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버블의 중립 정도 보는 거지 여전히 흔들더라도 꾸준하게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유동성까지 포함되고 특히 정치 변수에 가장 흔들었던 트럼프까지 에이펙까지 흐름이 괜찮다 보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이제 끝났잖아요. 다음 주도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 저는 봅니다. 하지만 너무 급한 특히 미국이 많아요. 밈주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단타를 하시더라도 그래도 빅머니 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얘기를 선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을 싸가지 4가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AI 버블린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타코 트럼프를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타코는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항상 거칠게 또 막 겁을 주고 협박을 하다가 결국은 chickens out, 치킨이 급증이라는 뜻이잖아요. 뒤로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은 이번도 그래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트럼프 급증이 이렇게 놀래라는 게 절대 아니고 이번 스타일이 변동을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특히 3, 4월 달에 급락을 했을 때 그 주에 대해 강령파와 함께 한번 금융치료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100% 붙어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 중간선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당연히 이혼할 거예요. 같이 못 살아요. 근데 큰 흐름상 내년까지는 이혼 숙려기한처럼 우호관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정치와 경제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시장도 다 알죠. 근데 한번 이렇게 어제 뭐 소프트웨어를 뭐 게재를 많이 하네 그러다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간 새벽 4시였어요. 뭐 자기 발표를 한다 그러더니만 이거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자기 반등을 많이 줬고 두 국가 간의 정상에 만난다는 얘기는 딜거리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정상회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중국과의 흐름들이 지금 딜되면 좋게 나올 게 있겠네. 거기에 대해 시장 기대가 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고 남들이 안다 하더라도 시장이 빨리 움직이고 스마트하게 모멘텀 플레이 하다 보니까
변동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은 정상이고, 물론 그걸 왔다 갔다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추세상 여전히 흐름이 괜찮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중국 히토류는 정말 강력합니다. 강력하다 보니까 무기화를 하게 되면 미국이 꼼짝을 못해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엄청 화를 냈던 부분도 자기 아킬레스건이거든.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 빅뱅 만드는 과정에서 히토류 필수입니다. 거기에도 국방 패권이 미국에서 뒤에 받치고 있는 든든한 미국의 유일한 패권이 가장 강력한 건데, 여기에 들어간 국방이나 무기에도 히토류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쫓으면서 더 강하게 말했던 거고, 중국도 물론 바로 무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사실 경기가 막 약점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중 전화할 때 내용도 다 보셨겠지만 이 부동산은 여전히 안 좋아요. 얼마나 부동산 버블이 무서운지 아시죠? 수십 년간 쉽게 경제 성장을 하다가 10년 동안이 안 좋다고 부동산이요. 완전 망가져서 연착륙을 만들어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수와 이 흐름에서 지금 당장은 미국과 큰 척을 못 지는 중국입니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물론 그 12월 중간선거도 있지만 맨날 트럼프가 질렀다가 떨어지면 저것들이 풀어주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물론 에이펙까지는 괜찮겠죠. 에이펙까지 일주일 동안은 장도 그렇고 약간 흐름들이 훈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나가면 지금 얘기했던 펜타닐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펜타닐 때문에 20% 관세 더 매이고 있었는데, 잘하면 미중 간에 지금 높은 관세율 있죠. 30% 때린다, 50% 때린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살짝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대두 수입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미중 간의 흐름은 양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큰 딜이 혹시나 되게 되면 전 세계 정시로 좋습니다. 전 세계 정시로. 또 이걸 위해서 트럼프가 막 목리 부리고 변동 부리는 걸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우리나라까지 가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확정이 이번에 됐거든요. 오늘 됐습니다. 물론 정상에 지금 주식은 하나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흐름이 정책 간에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슈들이고요. 자, 물론 뭐 내년까지는 계속 될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혼 숙려 기간이니까 내년까지 정치나 경제 보면 손들 끄고, 좀 더 나가면 양안 관계라든지 위안화 강세나 시장 개방까지 아마 내년에 저는 계속 되리라 봅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하고 넘어가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버블링 만드는 가운데 트럼프가 계속 붐을 만들고 있죠. 자기가 이렇게 안 좋겠다 다시 올렸다는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센터 기억나시죠? 동맹관계 언제든지 관세를 막 크게 때리고 있는데, 베센트가 관세는 얼음처럼 녹을 거라 그랬어요. 얼음처럼 동맹간의 관계는. 베센트는 그래도 동맹을 좀 챙기는 스타일이잖아요. 트럼프가 좀 그렇게 목리를 부리지만 중국에 지금 50% 때리고 있고 인도도 50%인데 낮추고 있는 협의를 하고 있죠. 동맹도 지금 15%에서 우리나라 25%, 딴 나라 30% 막 막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번에 미중 간의 관세 흐름이 조금 변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년에 자기 선거를 위해서 시장 버블링을 만들기 위해서 관세를 낮춰주면 글로벌적으로 되게 좋은 어떤 정책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수십 프로 맞는 관세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에서 관세를 좀 낮춰주면 그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마 트럼프 그걸 이용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성장, AI 버블링 만들어서 여전히 성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부채 때문에 사실 관세 수익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부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인데 어쨌든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고 QT도 종식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4월 5월 되면 파월 후임 나오면 또 얼마나 금리를 쉽게 내려주겠어요. 트럼프 붙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서 재정부채가 개선이 되면 분명히 관세가 어쨌든 내년에 슬슬 내리면서 정시를 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요번에 그 첫 단추나 분위기를 미중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다. 물론 관세율이 그냥 유예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흐름상 한번 크게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제가 타코 얘기 드리면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정책 관련 부분이나 QT 관련, QT 좀 적어놨는데, 자, JP모건이 항상 보수적인데 다이몬이 그죠? 회장이 다이몬인데 이 JP모건에서는 또 좀 긍정적인 시황을 내놨죠. 어쨌든 지금 그 달러 수요가 크다 보니까 단기에 대한 그 자금 수요가 좀 커요. 그래서 지금 아마 10월 말 10월 29일입니다. 거기에 FOMC 하게 되면 QT를 종료할 수 있다. 이래 되면은 좋죠. 돈을 사실은 1조 달러, 2조 달러 막 얘기하고 있던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지만 뭐 QE까지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째 흐름상 지금 돈을 풀 수 있는 흐름에서 정책 변수도 줄이고 돈도 풀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흐름들이 정세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의 반도체 바보로 얘기됐던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의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외로 급등했어요. 보세요. 인텔까지 올라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은 거의 확고하게 실적을 바탕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텔이 올라가면서 AI 덕분에 이 안 좋았던 인텔이 얘도 EPS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거기서 지금 IBM, 테슬라 출렁거렸던 부분이 어제 다 반등을 줬죠. 근데 분명히 미국은 아직까지 신고가 아니에요. 신고가 아니니까 출렁대면서 다음 주에 빅테크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동안 유동성 얘기, AI 버블링에 대한 흐름, 오늘은 변수 트럼프 탁구까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등락이 되든 뭐 작년 말처럼 등락이 되든 신고가 살짝 만들든 우리나라는 흐름이 되게 좋아요.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CPI도 좋습니다. 전망이 꽤 괜찮게 흐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좀 미국 얘기 좀 많이 드렸는데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고 대신 우리나라 이제 넘어가면 수급 얘기 좀 드릴 거예요. 수급에서 종목 섹터 찾는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자, 금은 4,100불, 그때 말씀드렸던 4,000불 등락,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했네요. 11만 불. 자, 지금 미국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시아하고 다 올랐습니다. 일본도 1.4% 다시 반등 줘서 5만 포인트는 안 가지만 49,300포인트 돼 있고, 자, 중국도 올려 얘기했습니다. 자, 중국도 에이펙 회담을 기대하면서 중국에서 나온 반응은 상무부 부장이 나서 어쨌든 트럼프의 여름을 반갑게 맞이했죠. 자, 미중은 항상 옛날에 투닥투닥 끓였지만 상호 우려 해결법을 과거에도 잘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서로 공존하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자. 좋은 단어는 다 썼습니다. 에이펙까지는 흐름이 이어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대만은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은 문제는 지금 미국 우리나라 흐름에서 지금 쏠리고 덜 가고 왔다 갔다 한 섹터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흐름이 지금 신고가가 4천 금방 갈 것 같아요. 너무 강한데 뭐 너무 강한 것도 뭐 문제될 건 아니지만 뭐 몇십 년만 왔던 뭐 그런 참 그럴 수 있죠. 오늘 외국인들이 3,900에 쉬다가 다시 오늘 5천억 들어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5천억 샀어요. 어쨌든 우리 기준에 삼성전자로 약간 딴 게 흔들리고 변동이 있더라도 삼전만 꾸준히 보면 되는데 외국인 찍어 사고 있는데 얘는 신고가 안 났어요. 예, 말씀드렸던 기준인데 그러면 지수는 3,900 넘었지만 삼전 기준으로서는 여전히 홀딩할 수 있는 박스라 보시면 되고, 자, 웬만해선 그들은 막을 수 없다. 딱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어쨌든 아까 앞에 말했던 에이펙에 대한 정책이 줄어드는 정책 변수가 줄어들고 QT 종료에 대한 유동성이 더 확고해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다. 자, 전체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2조나 팔았거든요. 뭐 전체로 지수는 좋은 건데 개인 수급을 어떻게 보냐면 80조 넘은 예탁감이 왔잖아요. 그러면 종목별로 얘들이 팡팡팡 예전처럼 더 스마트해졌다 보니까 잘 따라 붙어요. 그러면 각 강한 것들 신고가 하는 것들로 단타를 많이 치다 보니까 그게 개인 수급들이 외국인 사주면 따라도 들어가고 강한 것들은 따라 빅단타도 하고 그렇게 수급들이 불을 잡고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틀간 내방하고 시진핑은 몇 년 만에 3일간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합니다. 29일날 한미정상회담, 11월 1일 한중회담. 근데 시장 보시면 아까 말했던 뭐 트럼프 때문에 뭐 2차전지 ESS 같은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자, 시진핑 오는 거 나왔던 예를 들어 한알령이라든지, 뭐 한알령이 다는 아니지만 모멘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지금 화장품이나 뭐 K푸드나 아니면 뭐 엔터 같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좋아서 안 올라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급으로 지금 유동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 가는 건 빵빵 따라가는데 얘들 안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순서 들어온다 보기 때문에 지금 조용하다, 그냥 출렁거린다, 나쁘게 볼 거 없어요. 아까 말했던 에이펙에 대한 기대나 유동성 때문에 다음 주도 좋겠는데 금요일인데도 매수가 오늘 되게 활발했다. 발랄한 시장 수급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대적 박탈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삼성전자나 반도체 없어, 하이닉스 없어, 2차전지 밑에서 막 올라오던데 없어. 로봇 말씀드릴게요. 우리 좀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단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올해 초, 올해 상반기까지 삼전 그렇게 좋다고 모을 때도 국장이 얼마나 소외됐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소외됐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흐름을 만드는 물론 반도체도 있겠지만 이 흐름 다음에 큰 흐름상
분명히 다음에 순환매가 저는 도로를 봅니다. 그 수급 측면에서 유동성이 2020년 같이 오른다. 2020년은 개인이 돌아왔던 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도하면 이런 장이 되게 자주 나와요. 팡팡팡 그리고 막 빅단타 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빅단타들 자신감 좀 봐서 내게 좀 덜 간다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다리시면 지금 나중에 3전 한익 가듯이 분명히 올라올 거라 봅니다. 자, 인텔까지 마면서 3전 한익 괜찮고 다음 주에 하닉스 실적 때문에 기관들 검투가 좀 많이 사는데 하닉스는 약간 변동이 있겠죠. 탄력과 변동 같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3전 기준으로.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실적과 수급 들어와 있는 빅스윙 기준에서는 분명히 코스닥 바이오만 올라가면 금상첨화인데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작년도 올해도 되게 좋았던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슈 있으면 올라온다. 이슈가 뭐든 기대하면서 우리 알테오젠과 비만주 두 개 들고 있죠. 자, 시진핑이 9년 만에 돌아오는데 지금 전혀 이쪽 관련은 안 움직입니다. 돈이 지금 가는 것만 빵빵빵 쫓아가기 때문에 실적 괜찮은 한류 대장들은 저는 순서 분명히 온다 봐요. 아마 다음 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기다리시면서 혹시나 심심한 분을 위해서 제가 빅단타 로봇주는 제가 탑 팔았다 했습니다. 더블 파동 먹고 다 팔았는데 다시 빅단타들이 살아나는 흐름 봐서 파트 2에서 빅단타 할 수 있는 흐름들을 공부와 재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파트 2에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 되면 살짝 로봇이나 2차전지 같은 거는 쉬어도 되는데 그 정도로 유동성이나 수급이 좋은 겁니다. 그런 면으로 시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외국인 오늘 5,900억 사면서 집중 매수, 삼성전자만 5,100억 넘게 샀다. 오히려 코스닥에 간만에 개인들이 팔았다고요. 코스닥 팔아서 딴 데로 넘어가고 막 따라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는 저는 코스닥이나 바이오 쪽에 순서가 서서히 들어올 때가 된다 봅니다. 너무 딴 거 보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연기금도 괜찮았고요. 자, 개인들이 80조 넘어가면서 유동성 양세를 빅단타라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섹터나 테마는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 없는 거는 자 홀딩 해주시고 이렇게 오늘 간단한 시황을 좀 마무리할게요. 자,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올해 뭐 키우는 분은 3전 하이닉스 키우시면 가장 편한 그 반도체겠지만 빅단타 들어가는 몇 개 섹터 빼고도 분명히 우리 너무 강한 장에서 항상 코스닥, 코스피 뒤에 코스닥이 따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순환매 들어올 종목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빅스윙과 함께 제가 빅단타 로봇 2선까지 쉬고 있었지만 수급이 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장세에 맞게 로봇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트 2에 넘어가면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엄지척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금주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